여러분 안녕하세요, 도파민지입니다. 여러분, 저 앞머리를 까는 스타일링을 해봤는데 어떤가요? 제가 요즘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링을 해보면서 스타일을 찾고 있는 중이라 얼마 전에 저한테 정말 긴 메일 한 통이 왔습니다. 바로 구독자분의 고민 사연인데요. 마침 또 우리 많은 구독자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던 내용이었어요. 정말 자세하게 상황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고민 상담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어서 고민 사연을 받는 저로서도 좋았다. 그래서 오늘 이 사연자분의 고민을 들어드리려고 하는데, 그 앞전에 여러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파민지 영상 내에 입고 나오는 제품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가지고 촬영 시작하기에 앞서 옷자랑 한번 하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요즘 또 2024 가을 트렌드 뭔지 아시죠 여러분? 가디건 겹쳐입기 유행이잖아요. 원래는 가디건 겹쳐입기가 유행인데 가디건 매치니까 약간 부해 보이기도 하고 가격적으로 금액적으로 부담 살짝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헬리넥 티셔츠를 이렇게 겹쳐 입어봤어요. 근데 너무 이쁘죠? 되게 괜찮더라고요. 안에 이렇게 여리여리하게 티셔츠로다가 연출을 할 수가 있고, 이 제품 구매처 더보기란에 달아둘 테니까 여러분, 제가 달아놓은 또 도파민지잖아요. 제가 달아놓은 링크 통해서 들어가시면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가 상승 시대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링크 걸어놨으니까 한 번씩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민 상담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모태솔로 26세 여자 도와주세요 유유. 안녕하세요 도파민지님. 저는 26세 모태솔로 여성입니다. 최근 썸붕에 고민이 깊어져서 메일을 보냅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같은 학교 같은 과 한 기수 후배이지만 동갑인 남자 A와 최근 썸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만 썸 탄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올해 초 과 동기 3명과 남주 A 그리고 저 이렇게 5명에서 만나게 되었고, 식사 자리를 갔던 중 친구 B가 A에게 상당히 관심 있는 모습을 보였기에 B와 A를 이어주기 위해서 저와 다른 친구들은 도와주는 포지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식사를 마치고 다 같이 맥주를 마시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A가 제 맞은편에 앉게 되었고, 동갑이라는 사실 하나로 그 친구와 해당 장소에서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주고받는 순간에 제가 학번 플러스 이름으로 저장하자 1호 권민지 이렇게 저장을 했겠죠. A가 야 그렇게 정없게 저장할 거야? 라며 서운해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의아했어요. 참고로 저는 ISTJ 대구 여자이고요. A는 ESTJ 서울 남자입니다. 저의 이 편협한 사고, 한정적인 MBTI 인사이트로 따져보자면 ESTJ 남자? 이거 그냥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 개강을 했고 A와 같은 과이기에 종종 마주쳤습니다. 그렇게 만나도 인사 정도만 하고 간단한 안부를 묻는 대화로 서로를 인식하는 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러다 5월, 지금 한 3개월 지났죠? 제가 하교를 하기 위해 길을 걷던 중 A와 A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인사만 하고 지나가려 했는데 A가 땡땡아 저녁 안 먹었으면 같이 먹자! 라며 저를 당황시킴과 동시에 밥을 먹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6월 종강을 맞아 A와 C 그리고 D, 저 이렇게 4명에서 종강 파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녁을 먹을 때도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으나 해당 자리에서 A는 D에게 더 많은 질문과 대화를 하길래 아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내가 오해한 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뜬금없이 땡땡이 쌍꺼풀 잘 됐네, 자리 잘 잡았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저는 그래 라는 생각으로 스무스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저녁을 먹고 다 같이 2차를 가게 되었는데요. 2차는 근처 맥주집에 가게 되었고, 이때 A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연애 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A가 먼저 연애 얘기를 꺼냈고요. 땡땡이는 이상형이 어떻게 돼? 연애를 하면 어떤 스타일이야? 라며 평소 A답지 않은 폭풍 질문을 제게 하더라고요. 그치만 저는 모쏠 26년차, 정확한 이상형도 없어서 그냥 키 크고 하얀 사람이라고 대충 얼버무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꽤 오랫동안 짝사랑했던 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A는 야 괜찮아, 세상에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라고 말하더군요.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저와 D는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타고 가던 중에 D가 제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언니, A가 언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사실 D는 정말 둔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D가 이런 얘기를 꺼냈다니
정말 A가 나를 좋아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20분 뒤 단톡방에 A가 덕분에 정말 재밌었어. 다음에 너희 사는 지역에 초대해줘. 라며 톡을 보내왔습니다. 그 이후로 2달이 지난 7월 말 다 같이 만나기 위해 일정을 잡던 중 A와 D가 서로 다른 자격증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저는 D에게 D야 이번엔 붙자 파이팅 이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단톡방에 보냈고 A가 곧바로 나도 해줘 라며 제게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음표? 아 A도 합격하장 이라고 답변했고 A는 크크크크 굿 이라고 답변을 보내더군요. 그리고 A는 항상 제가 단톡방에 먼저 톡을 하면 가장 먼저 답변을 보내는 친구임을 그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A보다 6개월 먼저 대학교 졸업을 하게 되었고 졸업식을 위해서 강당에서 저희 가족들과 만나게 되었는데 이때 굉장히 밝게 여러 번 인사를 하더군요. 그리고 나서 다 같이 졸업사진을 찍고 저와 A를 포함한 5명은 다 같이 저녁을 먹고 또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카페 저녁 술자리로 이어지는 동안 A와 저는 의도치 않게 계속해서 떨어져서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장소인 술자리에서 A가 제 옆으로 오더군요. 분위기가 무르익고 침묵이 잠시 있을 때 얘기거리가 없길래 제가 먼저 친구들에게 결혼 계획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부터 A가 저를 향한 엄청난 질문이 시작되었는데요. 땡땡이는 결혼 몇 살에 할 거야? 땡땡이는 아이 낳을 생각 있어? 땡땡이는 서울로 상경할 거야? 등등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저에게만 굉장히 많이 하더군요. 저희 학교는 경상도에 있는 학교고 저는 대구 토박이라 서울에 상경할 생각이 없다고 했고 A는 여러 번 제게 동일한 질문을 했으나 저도 동일한 대답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 헤어질 때 A가 제게 워터파크 티켓 4장이 생겼다며 너 혼자 오기 그러니 D와 함께 같이 가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고 저는 D에게 의사를 물어보겠다고 했습니다. 돌아오는 기차 안 저는 A에게 A야 너 나 좋아해? 라는 톡을 보내고 싶었으나 섣불렀어. A야 미안한데 내가 그때 컨디션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못 갈 것 같아 라고 제안해주어서 고마워 라는 표현과 함께 톡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A가 그간 제게 한 번도 이성적인 분위기로 톡을 보내지 않았는데 오라고 꼬시고 싶은데 라는 톡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꼬셔봐 라고 했더니 그런데 그 문제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제가 그렇긴 해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A가 자신의 한 달 일정표를 보내면서 언제 시간이 되는지 조율이 되는지도 세세하게 알려줬습니다. 평소에 이 친구는 굉장히 이성적인 편인데 졸업식 이후로 제가 뭐해? 라고 시작하는 톡을 보내면 누가 봐도 감정이 느껴지게끔 톡을 보냈습니다. A는 제 이상형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며 가끔 수업이나 학교에서 만나면 언행 때문에 싫었던 적도 있고 싸가지 없다고 느끼기도 했어요. 그랬던 A가 점점 이성적으로 느껴지고 이 친구 때문에 두근거리는 일까지 발생하니 저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A에게 또다시 선톡을 했고 D가 못 간다는 소식과 함께 저도 못 간다고 이야기하며 미안하다며 재미있게 놀고 와 라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A도 굉장히 아쉬워하며 유유를 많이 쓰더라고요. 너무 귀여웠어요. 이때 A를 향한 제 감정이 폭발했던 것 같아요. 안 돼! 그래서 지금까지 잘 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고 A에게 이상형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A가 저번에 말했잖아 멋있는 사람이라고 답이 왔고 그 답에 제가 너 나한테 관심 있어? 라는 톡을 보내자 칼답으로 이어지던 톡이 조금씩 지체되더니 크크크크 물음표? 라는 대답이 왔고 이에 제가 아님 말고 라고 하자 A가 뭐 어떻게 대답해야 하지? 크크크크크크크크크 그 이후로 A는 제게 크크크크크크 친구지 아니라고 친구라고 하며 아니라는 말만 3번을 제게 보냈어요. 이 말을 듣는데 너무 슬펐어요. 저도요. 근데 제가 너 나한테 관심 있어? 라는 톡을 보냈을 때 A에게서 받은 첫 번째 톡이 A가 지금 부담스러워서 발을 뺀 것 같다 겁먹은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느낌이 생각이 못소린 제가 오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궁금한 거 3가지. 1번 A는 제게 이성적인 호감이 있던 게 맞는 걸까요? 2번 A와 잘 되고 싶은데 연락을 기다릴까요? 3번 도파민지님이 봤을 때 A는 어떤 느낌인지 궁금합니다. 자, 천천히 한번 뜯어봅시다, 여러분. 굉장히 오해할 수 있어요. 오해할 만한 상황이고 저였어도 오해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느낀 건데 짝사랑을 하게 되면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납니다. 상대의 행동에 내 감정, 내 바람을 투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 아닐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보면은 저에게 갑자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연애를 하면 어떤 스타일이야? 라며 평소 A답지 않은 폭풍 질문을 제게 하더라고요.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원래 이런 성격이 아닌데 라며 나에게 어떤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더라 라고 뭔가 의미부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짝사랑이 더 깊어지게 되죠. 저 사람도 어쩌면 날 좋아하는 게 아닐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연을 봤을 때는 팩폭주의 여기 제가 봤을 때 A분
D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님이 아니라 D에게 관심이 있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ESTJ 남정네라면 그냥 했던 말일 거예요. 아마 야 너무 서운하잖아 이렇게 그냥 했을 거예요. 부모님께 인사하는 거 저도 냅다 가서 합니다. 오히려 관심 있으면 정말 조심스러워지거든요. 자, 그리고 보면은 첫 번째 때 B라는 여자 동기 친구 B가 A에게 상당히 관심 있는 모습을 보였기에 B와 A를 이어주기 위해서 저와 다른 친구들은 도와주는 포지션이 되었습니다. 여자처럼 친구를 위해서 A와 D가 도와주는 포지션이었대요. 근데 B가 빠지고 두 번째 만남 공강 파티 할 때 갑자기 D가 집 가면서 언니 A가 언니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했잖아요. 이거 질문에 언니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로 좋아하는 것 같아서 말을 해주는 거거나 아니면 본인도 A에게 관심이 있어서 구독자님의 반응을 떠본 걸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나와 같은 마음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진짜로 남이 보기에도 A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을 해줬을 가능성이 반반이다. 그리고 자, 단톡방에다가 자꾸 선톡을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남정네가 관심이 있으면 갠톡을 합니다. 단톡방에다가 내가 선톡 보내면 빨리빨리 답장한다 했잖아요. 그 단톡방에 관심 있는 이성이 있어서 답장을 빨리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정말 구독자님에게 이 A가 관심이 있었다면 선톡을 보냈을 겁니다. 선톡 한 번이라도 온 적 있나요? 거기에 이어서 자, 계속 A가 밥 먹자고 했다 했잖아요. 땡땡아 뭐 밥 안 먹으면 같이 밥 먹으러 가자. 땡땡아 어디 가자 막 이렇게 했잖아요. 둘만 가셨나요? 항상 누군가가 끼어 있었다면 남자는 여러분 관심 있는 이성과 무조건 단둘이 보내려고 하지 누군가를 데려오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의 상황이 있어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상대를 친구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약간의 허락? 뭔가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기 위해서 같이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도 단둘이 만남은 무조건 있었을 겁니다. 무조건 만들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단둘이 만난 적 없고 계속 누군가가 껴있었다면 아닙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A의 동일한 질문 계속 뭐 미래에 대한 질문 좋아요 오해할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한 질문 좋아요 가능성이 있어요. 좋아할 가능성이 있는 거 확실한데 계속 같은 질문을 했다고 했잖아요. 동일한 질문을 반복했고 저도 동일한 대답을 했어요. 남자는 관심 있는 여자가 무슨 말을 하잖아요. 잊을 수가 없어요. 거의 백과사전, 내전용 백과사전이 되면서 나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워터파크 D 불렀잖아요. 워터파크에 D랑 같이 오라잖아. 워터파크 단둘이 가자 그래야지. D를 왜 자꾸 부르냐고. 제가 봤을 때 D와 A가 썸 타고 있었을 확률도 있다. 솔직히 정말 잔인하지만 정황상 종강 파티 이후로 A랑 D랑 갠톡했을 거고 D한테 직접적으로 워터파크 갈 생각 없냐고 물어보기에는 좀 민망했거나 조금 용기가 안 났다. 봐봐요. 이 성향인 사람도 조심한다니까.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진짜 조심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을 통해서 워터파크에 D 좀 데리고 가자라고 꼬셨을 확률도 있다. 1번, A는 제게 이성적인 호감이 있었던 게 맞는 건지. 아니요, D에게 있었을 겁니다. 2번, A와 잘 되고 싶은데 연락을 기다릴까요? 아니요, 안 올 겁니다. 3번, 도파민지님이 봤을 때 A는 어떤 느낌인지. 28년간 쌓아온 인사이트를 종합해보자면 남자의 호감 표현 1번, 단둘이 만나려고 함. 2번, 뭘 자꾸 사줌. 3번, 진짜 들이대서 알게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조심스러워짐. 근데 뚝딱거리면서 티가 무조건 남. 어떤 남정네가 나를 좋아한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4번, 그리고 자꾸 술자리에서 떨어져 있다가 마지막에 옆에 앉았다고 했잖아요. 무조건 옆자리에 앉습니다. 어떤 수를 써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꾸 주변에서 알짱알짱거리거든요. 옆자리에 무조건 앉거나 아니면 못해도 앞자리에는 앉는다. 자, 그리고 5번, D 자꾸 얘기하고 다른 이성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남자는 관심 있는 여자 앞에서 다른 이성의 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추가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에게 DM으로 언니 모쏠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세요. 여러분, 모쏠이라는 단어에 갇히지 마세요. 이 모쏠 프레임에 갇히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모쏠 키워드에 갇혀서 뚝딱대고 움츠러들고 나는 남자 몰라, 나는 이성에 대해서 잘 몰라 라고 하시는데 모쏠이셔도 인간관계는 하실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이 마인드를 버리세요, 여러분. 저 남자를 내 남자로 만들고야 말겠어. 저 사람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야 말겠어. 버리십시오.
먼저 친해져야 됩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먼저 친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쏠 프레임에 갇혀서 나는 남자 몰라, 나는 이성 몰라, 어떻게 꼬시는지 몰라 하지 마시고 친해지세요. 그냥 평범한 사람, 그냥 친구와 친해지듯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부담감 주지 말고 그냥 친해지는 게 먼저입니다. 모쏠의 첫 단계, 모쏠 프레임에 갇히지 말기. 나는 모쏠이다 해서 모쏠 지우세요. 나는 나다. 그럼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긴 글의 고민 사연을 자세하게 알려주신 구독자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보기란 참고해보시면 인스타그램도 있고 메일 주소도 있어요. 여러분, 언니 저도 고민 들어주세요, 저도 이거 너무 고민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메일 추천드릴게요. 이번에 받아보니까 꽤 괜찮더라고요. 저도 상황을 더 디테일하게 알 수 있고 이렇게 더 디테일하게 조언해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여러분들도 조언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연락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